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니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 찍을 거냐면 바로 아나감압수술 후기 그리고 Q&A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간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아나감압수술 후기 언제 올려주시나요? 아나감압수술에 대한 질문들 막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게 그 아나감압수술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저의 모든 영상에 꼭 하나씩은 있었던 댓글이 바로 아나감압수술 댓글이었기 때문에 꼭 이 아나감압수술 영상을 빨리 찍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에서야 이 아나감압수술 Q&A를 올리게 됐네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았던 질문은 뭐냐면 바로 도니님은 정확히 어떤 병원에서 아나감압수술을 받으셨나요? 이거였고, 두 번째는 아나감압수술 좀 유명한 병원, 잘하는 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이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근데 도니님은 이 아나감압수술이 성형외과에서도 수술을 하던데 왜 굳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나요? 미용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미용 목적은 성형외과가 더 잘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아나감압수술을 받은 병원은 중앙대학교 병원의 이준규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나감압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가장 잘한 병원 3개가 이제 첫 번째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었고, 두 번째가 중앙대학교 이준규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인하대였는지 무슨 병원이었어요. 아무튼 무슨 대학교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총 이렇게 3가지 병원이었는데 이 세 번째 병원은 뭔가 가기가 싫었고, 연세대학교 아니면 중앙대학교에서 받고 싶다 해가지고 2개의 대학교 병원 모두 다 제가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이미 대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2년 뒤에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1년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년은 너무 길고 1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좀 짧은 게 1년이다 싶어가지고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게 뭐 아나감압수술 잘하는 병원 좀 알려주세요 이건데, 저도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밖에 수술을 안 받아봐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아나감압수술 잘하는 병원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제가 받았던 중앙대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한 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검색하면 쉽게 이 3개의 병원이 나올 거예요. 이 3개의 병원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그거죠. 그 성형외과에서도 아나감압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대학병원에서 받으셨나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쪽 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눈도 되게 나쁘거든요. 마이너스 막 18디옵터 안경을 쓰고 렌즈를 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면 렌즈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불편해서 뭐 라식도 받고 싶었고 라섹도 받고 싶었고, 그게 안 되면 렌즈 삽입술을 받고 싶었는데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교수님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시도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많이 라식 라섹을 하려면 정말 많이 깎아내야 되고 이런데 위험하다, 혹여나 정말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수술을 받다가 한쪽 눈마저 잘못되면 저는 아예 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추천을 하지 않아서 저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도 못 받았거든요. 지금도 렌즈를 끼고 지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고 뭐 안과적인 수술에서도 좀 되게 간단하다, 그리고 아나감압수술 중에서도 전 벽을 하나만 깼거든요. 벽을 하나만 깨는 되게 간단한 수술이다 라고 해도 뭔가 성형외과에서 하기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특히나 이게 눈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거죠. 성형외과에서 받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눈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대학병원에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나감압수술을 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일단 아나감압수술을 받은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능적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용 목적으로 받고 싶었어요. 첫 번째 기능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라서
뭐 가만히 이렇게 눈을 뜨고 어떤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TV를 본다거나 집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안구가 좀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게 눈이 좀 빨리 피로해지고 그리고 눈물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이 기능적인 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려고 모니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TV를 보고 있어도 눈물이 잘 안 떨어져요, 이제는. 정말. 그리고 좀 이제 밤만 되면은 눈이 진짜 빨리 피로해지고 빨개지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전 빨갛는데 보이시나요? 제가 좀만 피곤하면 눈부터 이렇게 빨개져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수술 받기 전에는 진짜 토끼 눈처럼 빨개졌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눈의 피로감, 아니면 눈이 뭐 이렇게 빨개지고 막 이런 불편함감,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는 거 막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 측면에서는 좀 후회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좀 눈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서양 배우들 아시죠? 눈이 푹 들어가고 여기 눈썹 뼈가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남성미가 너무 넘쳐흘러 보이고 정말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눈이 푹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좀 서양인들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좀 남성미가 너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가막 수술을 받으면 나도 이렇게 서구인처럼, 서양인의 배우처럼 막 이렇게 남성미가 넘쳐 흐르고 잘생기지 않을까라는 막 기대감이 엄청 이렇게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은 것도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눈이 튀어나온 게 서양인처럼 이렇게 훅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눈이 튀어나왔는데 수술을 받고 나면 눈이 좀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해도 그래도 좀 덜 튀어나온 이렇게 동양인? 이런 느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막 서구 막 배우처럼 막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 여기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정말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할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물론 수술을 받고 나면 미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권유하지 않는데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분들은 미용적인 측면은 조금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아나가막 수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은 바로 후기. 뭐 얼마나 아프냐, 뭐 이걸 받고 나서 뭐 어떤 수술보다 아프냐, 코 수술보다 아프나요, 뭐 눈 수술보다 아프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째가지고 여기 이 뼈 있죠? 뼈를 이렇게 깨뜨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전신 맞춰가지고 어떻게 수술한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표현하기로는 벽 하나를 깨부순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가지고 여기 뼈를 제거하는 거겠죠? 그런 수술인데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픔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딱 이제 수술을 받고 딱 나와요. 딱 나오면 이제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대학병원들 제가 수술을 많이 안 받아봐서 다른 병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앙대학교 병원에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공장? 그 중앙대학교 병원 수술실 들어가면 정말 깨름직한 게 저는 일단 렌즈를 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형체가 흐물흐물한데 진짜 많은 수술방이 있고 진짜 많은 그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이미 들어가도 수술 받고 계신 분들도 저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공장 안에 들어가는 느낌?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혀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도 수술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제가 들어가도 제 뒤에 이제 수술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베드에 누워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공황 올 뻔했어요. 일단 거기서 오는 공포?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오면 제가 이게 바로 수술을 받고 나온 직후인데 여기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막 선글라스는 아닌데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이렇게 끼워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손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수술을 받고 나오면 그날까지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왜 안 떠지냐, 그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붓기가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붓기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벽 하나 깨고 0.3cm만 집어넣는 정말 안아 감압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동안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게 평생 이렇게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간호사님도 그렇고 오늘 눈이 안 떠지는 거지 내일은 떠질 거다, 곧 떠질 거다, 이 붓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정작 하루 종일 눈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수술 받고 나오면 그날 하루 동안은 원래 눈이 안 떠지는 거기 때문에 좀 눈이 왜 안 떠지지? 앞이 왜 안 보이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공포를 심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원을 하면 이제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여기다가 그 링거 같은 거 꽂잖아요. 근데 그 성형외과에서 받는 그런 링거 있죠. 그런 링거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꽂는 링거는 정말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너무 아파요. 들어갈 때 뭐 항생제 주사가 아프다, 뭐 항생제 주사가 들어갈 때 뭐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 항생제 주사는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이 대학병원에서 쓰는 그 링거 굵기를 보시면 진짜 끔찍 정말 기절 쇼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링거 바늘은 쇠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무야, 고무. 그러니까 고무가 막 달랑달랑 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다 이렇게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동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전 진짜 그거 오면서 약간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주사 바늘을 정말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질문이 있었던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비용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비용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또 실비보험을 받으셨는지, 뭐 실비보험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는 실비보험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구 돌출, 그러니까 안구가 돌출되는 원인 중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갑상선 한증증 때문에 안구가 돌출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처럼 초고도 근시여가지고 안구가 돌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초고도 근시로 인해서 안구가 돌출되신 분들은 실비보험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원인인 그 갑상선 한증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려고 권유받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데, 이 갑상선 한증증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질병으로 들어가는데 근시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 뭐 안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한증증 때문이신 분들 중에서도 저도 옛날에 이제 갑상선 한증증,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완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안구 돌출이 많이 안 되신 분들도 실비보험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을 못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게 비용이죠. 비용 얼마가 들었는지. 근데 저는 이 벽을 하나 부시는 정말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뭐 가격이 뭐 줄어들었는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벽을 더 크게 부시고 수술 시간이 오래되고 하시는 분들은 더 수술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초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술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받기 전에 무조건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 CT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CT 찍고 뭐 MRI 찍고 막 이러는데, 그 MRI랑 CT 찍고 막 이랬던 게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안과 수술을 받고 싶으면 이 안과에 대한 진료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술 받기 전에 정말 많은 과의 진료를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게 수면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다 보니까 그 마취과인가요? 마취과에 가가지고 저희 몸 상태를 다 확인하고 그 교수님과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뭐 호흡기 알레르기과에 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 약들 뭐 이런 호흡 뭐 수면 마취를 받아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뭐 이런 거 다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 이비인후과, 전 여러 진짜 과를 엄청 많이 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과들도 다 돈을 내야 돼서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진짜 한 100만원 중반대가 나옵니다. 총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400에서 500 가까이 깨진 것 같아요. 그 성형외과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성형외과가 아무래도 대학병원보다 수술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근데 그게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병원이건
뭐 성형외과 건 그 비용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합치고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성형외과나 대학병원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아본다고 하죠.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아나감압 수술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올려야지 했는데 지금에서 올려 너무 죄송하고요. 아나감압 수술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수술 날짜가 잡히신 분들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제가 너무 겁주고 이렇게 약을 주나요? 어쨌든 편안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면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안녕.